100%를 위한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전관예우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판검사 하다가 변호사로 데뷔를 하면은 좀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미였었는데요. 요즘에는 주로 고위 공무원을 지낸 사람이 퇴임을 하면은 관계가 있는 기업에 특별 대우를 받고 옮기는 경우를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미국 경제계 얘기인데 금융위기 때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티모시 가이트너가 사모펀드로 옮긴다는 소식이 지난 주말에 알려졌습니다. 사모펀드라고 하면은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라도 좀 피하려는 그런 쪽인데 월가와 유대관계가 좋았다는 그런 이유로 관심도 또 지적도 받았던 그런 재무장관을 했던 사람이 굳이 이쪽으로 옮겨가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 관료들도 월가 금융사로 옮기는 것이 아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또 우리는 고위 공무원을 지내다가 로펌으로 가는 게 거의 공식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규제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러 간다. 이렇게 상상을 한다면 무리일까요? 돈에는 윤리를 물을 수는 없어도 공직자였던 사람에게는 책임감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1%가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줄 때 99%도 믿고 따를 수 있는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경제 핫이슈 첫 번째 순서에서는 요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생경제로 문의도 꽤 오고 있는 것이 채권시장인데요. 이 채권시장 전반에 대해서 짚어보고 또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3부에서는 저렴하지 않다는 전경련 측과 또 그 반대 입장을 이어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눈발이 막 날리더니 언제 내렸냐는 듯 다 그쳤네요. 김윤경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홈보이가 찾아왔어요. 엄마에겐 오디오, 아빠에겐 TV, 아이에겐 동화. 홈보이 하나면 다 되니까 온 가족이 원하는 스마트한 선물. 유플러스 홈보이.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세요. 가입 문의 101. 오늘 증시 상황 어떤지 SK증권 본사 영업부의 김춘석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닥 조금 오르기는 한 것 같은데 시장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오늘도 코스피는 한 플러스 5포인트 정도로 끝이 났고요.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아침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시작을 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지난 주말이죠. 지난주에 미국 제조업 지수가 이제 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앨런 효과라고 하죠. 네. 양적 완화 지속 때문에 미국 증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5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끝났고요. 네. 코스닥은 아무래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한 2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외국인이 팔아서 빠졌다라기보다는 네. 사는 주체 세력이 좀 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는 한 200억, 또 코스닥에서는 한 120억 정도, 그다음 선물도 한 1,100계약 정도를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연기금하고 투신이 5천원만 원의 매수에 들어와서 네. 하락폭은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워낙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네. LG하이닉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쪽이 좀 올라가고 나머지가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기관들이 구원투수 역할을 조금은 해주기는 했는데 그러면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던 베스트 업종이 있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종 종목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에 띄는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동부그룹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부그룹이 반도체. 고강도 재무 구조를 예. 한다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동부그룹주들이 아주 초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 IT주들 네. 그리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좀 올랐습니다. 네. 대부분의 문제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워스트 업종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네. 대부분의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빠졌다. 특히 뭐 많이 빠진 것은 좀 가리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예. 특별하게 뭐 빠진 건 없고요. 전반적으로 좀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 흐름 자체가 네. 일부 대형주 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개발주 쪽으로는 매기가 좀 덜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세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믿을 만한 것은 전차군단이다. 뭐 그냥 그렇게 봐도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지난주 이제 국제 이슈가 다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미국 그 자넷 옐런, 옐렌, 예. 예, 뭐 그 의장 지명자의 발언도 나왔고 네. 다 끝난 상태인데 이번 주에도 좀 뭐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몇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하고 21일 날 일본은행 BOJ의 금융 정책 결정 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이번에 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의 경제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미야오 정책위원이 발언을 했죠. 피르시는 추가적인 완화책을 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양적 완화 규모나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 회의에서 나오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찌됐든 향후의 방향성을 좀 짚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같은 20일 날인데 지난 10월 29일 날 30일 날 있었던 FOMC 회의에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 자체는 이미 자넷 옐런 그 의장 지명자가 자기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FOMC 회의록에서 어떤 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변화가 나타나긴 어렵겠지만 확인하고 내용을 좀 간다는 가려보면 그런 예, 의미가 그럴 수가 될 수 있을 있지 것 않을까요?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냥 내일도 이런 전략들을 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볼까요? 시장에서는 지금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지 이제 보게 되면 일단 11월 말쯤으로 가게 되면 네. 항상 뭐 미국 사람들 가장 큰 명절인가요? 추수감사절이 있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프라이데이, 열리게 예. 되는데 지난주에 그 미국이 의외로 그 경제지표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설마 하는 이런 생각들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또 정말 좋아질까? 소비가 늘어날까? 이런 게 있는데 네. 다른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미국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시장 흐름대로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네. 길목 지키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IT하고 자동차가 축을 이루고 나가고 있으니까 네. 그와 연관되는 종목군들, IT 관련된 부품주들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빠질 때 좀 들어가 보시는 게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상의 전환.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SK증권 본사 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예,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개인의 신용등급 회복이 쉬워진다 이런 소식 들어왔네요. 네, 국내 최대 개인 신용평가 업체죠. 이 K10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올해 말부터 은행권에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들의 신용평가 체계는요. 주로 깎는 거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점이 많은 거죠. 네. 뭐 연체를 하면 감점, 네. 뭐 조회만 해도 감점이냐. 그렇습니다. 조회만 이런 해도 얘기도 감점이 있고, 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재산이라든가 뭐 소득 이런 게 떨어지면 당연히 감점.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당연히 감점은 필요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개선이 됐거나 아니면 뭐 돈을 잘 갚거나 하면 네. 이제 가점도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너무 이제 깎는 거 위주로 되다 보니까 네. 떨어뜨리는 요인들만 있고 올라가는 요인이 별로 없다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체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신용등급은 이제 과거의 신용거래 이력만을 갖고 평가를 했는데 주로 감점 위주로. 네. 이제는 이제 그 앞으로의 뭐 저축 여력이라든가 소득 안정성이라든가 부채의 어떤 성실 상환 여부. 네. 이런 개인의 신용 성향까지 이제 좀 복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은 올라갈 요인도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50만 명 정도가 신용등급 개선 요인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저신용자 우리가 보통 7등급에서 10등급까지를 저신용자라고 그러는데 네. 그중에 한 17만 명 정도가 6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가지고 6등급 이상이면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하게 되는 거고 네.
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시적으로 잠깐 이 날짜를 놓쳐서 네. 이 실수로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신용 회복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일주일 이내 이렇게 짧게 현금 서비스를 네. 받거나 또 이런 어떤 자동차 구입을 위해서 이 캐피탈 업체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다 이런 거 모두 다 지금은 감점 요인인데요. 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아예 반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파지티브한 쪽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좀 네거티브였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뭐 신용평가라는 건 엄정해야 되고 네. 감점 요인이 있으면은 뭐 사실 가차없이 감점이 돼야 네. 되겠지만 반대로 개선 요인이 생기면 또 당연히 해줘야 되는 반영해야죠. 거겠죠. 예.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금리나 요구권 같은 것과 좀 맞물리게 되면은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데 그런 네. 것들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가계부채 네. 그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고금리 네. 이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네. 제2금융권 악성 고금리 대출을 쓰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이런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이 잘 발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고액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그러면은 재벌그룹 이야기인가요? 네, 이제 논란이 이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부터인데요. 네. 5억 원 이상 네. 등기 임원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네. 등기 임원이고 5억 원 이상 받는 분들은 이제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네. 얼마를 받는지도 공개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재계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많고 네. 또 일각에서는 등기 임원으로 이제 한정을 짓다 보니까 등기 임원에 등재되지 않은 오너들 예컨대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 있고 네. 몇몇 대그룹들 같은 경우는 요즘 오히려 등기 임원직을 자꾸 사퇴하는 오너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영향력은 있고 책임은 없는 네. 네. 이런 분들은 그럼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반쪽이다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면은 사회적인 합의와 입법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재벌 오너 같은 경우에 기업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보수도 받고 있는데 네. 단지 등기 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가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도를 시행해 보고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도 보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등기 임원이 아니고 집행 임원이라도 혹은 등기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업무 집행 지시자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네. 필요하다면 재벌 총수들이라든가 등기 임원이 되지 않은 다른 이 고위 임원들에 대해서도 연봉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네. 재계 쪽에서는 굉장히 아무튼 펄쩍 뜁니다. 지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그룹 같은 경우는 진짜 뭐 20억, 30억 이렇게 받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아마 공개가 되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입장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예.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투명해질수록 또 우리가 또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네.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비등기 임원이나 이런 분들을 공개를 하겠다고 하지만 네. 이미 다 문제를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공개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그럼 다시 이제 또 이제 그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절차가, 문제가 예.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네. 돈 많이 버는 사람을 공개해가지고 좀 이 지탄을 받게 하자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상장 기업이면은 사실 주주들이 우리 회사의 임원, 내가 투자한 기업의 임원이 얼마를 받고 CEO가 얼마를 받는지 사실 알아야 됩니다. 네. 그건 뭐 주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얼마를 받는지도 안 나오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만큼 총 지급하고 있다. 한도가 예. 얼마다 예. 이 정도로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주주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떳떳하다면은 뭐 곤혹스러울 필요도 없을 텐데 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걸 틀기만 하면은 거의 그 대부업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광고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개된다 이런 소식이에요. 예, 이것도 사실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지하철 이런 데 굉장히 대부업 광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주 뭐 유명한 무슨 그 대리 한 명이 고시원에 과장을 했다는 광고도 예. 있고 재밌게 만들긴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이렇게 한 7개 시민단체가 오는 21일 종로에서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발족식을 열고 여기서 대부업 광고를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왜 이거를 하게 됐냐면은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가계부채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네. 대부업 이용자들이 이 대부업체를 알게 된 계기가 대부분 광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TV 광고, 인터넷 광고, 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주로 TV 광고, 인터넷 광고가 합치니까 50%가 넘었고요. 네. 신문 광고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60%. 어쨌든 대부업체를 쓰는 분들의 한 60% 정도는 광고를 보고 여기를 가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광고가 결국 사람들의 대부업 이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오늘 뭐 그런 얘기도 나왔다 그래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네. 지하철 벽면에는 인권 선언문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네.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의 벽면에는 대출 광고밖에 없다. 예. 이거는 참 나라의 수준과도 관련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또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적으로 대부업 수요자가 뭐 억지로 돈을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 은행이라든가 제2금융권도 가기 힘든 분들이 결국 여기에 그렇죠. 가는 것이고 예. 또 아니면은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돈을 잠깐 빌리기 위해서 가는 선의의 또 네. 자발적인 선택자들도 있는 건데 대부업 쓰는 것을 광고를, 무조건 예. 규제하고 네. 막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거에 대한 또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대부업을 쓸 경우에 금리가 이만큼 되고 부담된다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물론 대부업 광고에도 그런 그 문구는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예. 그리고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중국의 한자녀 정책 완화 방침이 네.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요. 중국이 이 와인을 먹기 시작하면 전 세계 포도주값이 뜁니다. 네. 중국이 치즈를 먹기 시작하면 전 세계 치즈값이 뛰고 네. 중국이 한전자 정책을 완화하니까 우리나라의 이 유아용품 업체들의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다. 얼마나 올랐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 생활용품 제조 아이용품이죠. 예. 보령 메디앙스라는 데가 종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오전에 뭐 한 13%까지 올라갔고요. 네. 아가방 뭐 이런 데들도 10% 이상 또 이 분유 제조 업체들도 네. 4~5%가량 올랐는데 네. 중국이 이 한전자 가정 정책을 완화하면은 이쪽 수출이 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예. 아무튼 중국의 대단한 구매력을 이게 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 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달리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쿠터 투어가 선전을 한 가운데 알프스 산악열차를 제치고 1위는 압도적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일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개인이 투자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황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4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 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그리고 트위터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YTN 이코노미 그리고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김윤경의 생생경제. 채권 시장. 개인이 관심을 갖기에는 사실 좀 투자하기에는 솔직히 멀다면 먼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 채권 시장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채권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KDB 대우증권의 윤여삼 수석연구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채권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채권의 의미,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 채권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반적으로 채권을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거액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뭐 이런 부담감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거래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주 진행되는 측면이 있지 않죠. 자주 진행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들을 나타내시는데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보통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대가로 받는 게 예금을 통해서 이자를 받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이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기업이나 아니면은 또 국가기관들 그리고 뭐 정부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직접 거래를 통해서 이자를 받게 되는 형태가 채권이다. 다만 이제 예금과 가장 큰 그 차이는 예금은 은행과의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부분 그 계약 기간이 예금 기간만큼의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비해서 채권은 증권으로서 유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할 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금이 필요할 때는 매매를 통해서 팔 수도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자산으로서 좀 활용도가 오히려 예금보다도 높은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채권 투자하려고 그러면 일단 굉장히 돈이 많아야지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알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소액 채권 시장도 2010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적은 금액으로도 채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 선이라고 보면 뭐 될까요? 몇만 원대부터 심지어는 10만 원대 뭐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게 어떤 그 하나의 딱 정해진 상품이 이렇게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금액 단위로 띄어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을 많이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채권 발행 잔액이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1,500조 원이라 그러면은 기존과 대비해서 좀 많이 성장을 한 건지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어떤 그 자산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커진다는 건 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굉장히 또 선진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1년에 이제 총 거두된 총 소득인 GDP가 대략 한 1조 달러로 뭐 원화로 한 사람 1,200조 정도 됩니다. 그 GDP보다도 지금 더 많은 양의 그 채권이 발행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 자체가 일반적으로 GDP 규모를 뛰어넘을 때부터는 좀 선진화된 시장이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증권시장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되죠? 증권시장은 뭐 지금 주식시장 역시나 뭐 대략 GDP보다는 주식시장은 조금 시가총액이 네.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가지고요. 한 1000조 내외 네.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거보다도 전체 규모로는 채권시장이 네. 커졌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권 그러면은 일단 발행 기관이 어딘지도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네네. 또 이게 그럼 보증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종류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네. 분야별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돈을 필요로 하는 어느 정도 이제 신용이 검증이 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국고채를 들 수 있겠죠. 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 세수라든지 세금을 걷어서 메꾸는 부족분을 네. 채권을 발행해서 메꾸는 국고채가 제일 대표적인 예를 드실 수 있겠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정부가 또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국고채 자체는 정부가 발행하는 거라 그만큼 신용도가 높은 채권이고 네. 공기업들이 발행하는 특수채가 있습니다. 네. 이런 특수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또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들을 져줄 수 있는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성이 높다. 네. 그래서 대신 이렇게 안전성이 높은 채권에서 좀 금리가 낮고요. 네. 그 외에 금융기관들이 은행이라든지 저희 같은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뭐 금융채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뭐 저희가 잘 알려진 대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겠는데 네. 회사채도 대부분이 이렇게 담보를 설정을 해서 네. 뭐 이렇게 받는 보증형 채권의 수는 굉장히 요즘에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네. 대부분이 신용평가기관들한테 그레이드 그러니까 네. 신용 등급을 받아서 그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 금리라든지 그런 거를 맞춰서 발행하는 회사채가 이렇게 종류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신용 등급이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가 가능한가요? 이 부실채권화가 돼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뭐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뭐 A, B, C 뭐 이런 등급들로 네. 나누고 뭐 A도 뭐 A가 3개짜리 트리플 A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네. 아주 건전한 기업이 있는 반면 뭐 또 B등급이나 C등급으로 갈수록 기업에 저희가 좀 위험도가 네.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투자 적격 등급은 A등급 이상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B까지 내려가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금리도 현재 보시면은 A등급과 B등급 채권 사이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이 금리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신용이 높고 안전성이 높은 채권일수록 거기에 대한 위험에 대한 대가가 네. 저희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좀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낮고요. 네. 저희가 자금을 회수할 때 어려움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대가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나 국가기관 입장에서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 되겠죠. 뭐 올해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는 그리스라든지 네. 남유럽 국가들이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국가라고 해도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게 채권 시장의 속성입니다. 네, 그건 당연한 시장 원리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금리하고 이자, 그러니까 금리하고 가격, 이거는 이제 반대로 간다라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게 좋으냐, 아니면 네네.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게 좋으냐, 이런 게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 네네.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자를 많이 받는 채권일수록 그만큼 수익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좋을 수 있는데 그 이자가 지금 당장 다 주는 이자가 아니라 네. 미래 현금 가치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로 그 가치를 그 금리만큼으로 할인을 해주면 네. 그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채권일수록 일반적으로 싸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절대 금리가 높을수록 그 채권의 수익성이 높은 건 맞지만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네. 할인율이 자꾸 높아짐으로 인해서 현재로 같이 환산되는 그 수익 부분, 현재로 환산되는 네. 가치 부분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될 때는 아무래도 채권 투자를 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지금 금리가 높은 채권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쪽으로 간다. 네. 내가 받는 이자는 애초에 정해져 있잖아요. 이자를 네. 뭐 4%는 4%, 3%는 3% 받겠다라고 쿠폰 이자 애초에 표면 이자가 정해져 있는 채권들이기 때문에 네. 낮아지더라도 그 채권보다는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할인율 개념으로 치면은 할인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현재로 환산되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 때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볼 때 채권을 사는 게 맞고요. 네. 금리가 지금 올해도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땐 채권은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채권을 사는 게 조금은 위험하다.
현재 기준도 중요하지만 미래 어떻게 움직일 건가 주식하고 네. 똑같습니다.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할 때 지금 사고 네. 주가 떨어진다 할 때 파는 거랑 마찬가지로 금리가 오른다고 할 때 채권은 사면 안 되고요. 반대로 네. 금리가 떨어진다고 할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를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그 예. 해당 채권의 금리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도 보통 이제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바뀌니까 네네. 뭐 이번에 이제 금리 동결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채권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 편할 것 같아요. 예.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다른 시장금리들의 제일 바닥을 형성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저희가 네.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로 돼 있으면 시장금리들이 그만큼 또 쫓아서 낮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채권 시장이 강해질 경우가 많고요. 기준금리를 높여가는 과정에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바닥이 올라옴으로 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질 때는 경기가 어려워서 시중에 자금을 풀어내거나 사람들이 이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줄 때 낮추는 편이고 높이면 경기가 좋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네. 올해는 상당히 상반기까지는 뭐 정부도 올해 경기를 어렵게 보고 추경을 실시하고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도 5월달에 한번 인하를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대외 경기 여건들 특히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안정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경기가 안정된다는 건 앞으로 통화정책상 금리가 더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높고 안전자산의 채권을 살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올해 채권금리는 위쪽을 향해 올라가고 있고 채권 시장에 조금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안 좋은 상태로 됐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 항상 이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빌 그로스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기는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네. 항상 금리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채권 시장과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은 이게 반대로 간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네네. 근데 이게- 그렇죠. 가격이 반대로 예. 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공식도 좀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돈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리다 보니까 네. 뭐 주식도 사지만 또 채권도 살 수 있는 여러 금융상품들도 돈이 유입이 돼서 주식 가격도 오르고 채권 가격도 오르는 네.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떨어지는 네. 그런 형태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올해 미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라고 해서 더 이상 돈을 공급해주는 걸 좀 줄이겠다. 네. 그런 테이퍼링이라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채권 시장에 충격이 됐고요. 네. 왜냐하면 그 자금 자체가 옛날처럼 이제 무조건 금융자산들을 다 사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돈을 더 주는 걸 줄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위험성이 높은 주식이 채권보다는 요즘에 조금은 분위기가 더 좋은 쪽으로 시장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증시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채권은 안전 자산이다. 이것도 좀 공식처럼 얘기가 되고는 있지만 네네. 리스크가 적기는 하지만 채권이라고 해서 이게 완전하게 안전한 상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채권 같은 경우에도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증권으로서 매매가 네.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내림이 있습니다. 네. 물론 채권 같은 경우에 기업이 만약에 회사채 같은 경우에 기업이 망하면 주식은 휴지 조가리가 되겠죠. 네. 근데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도 채권자들도 거기에 따른 그 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많이 제약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채권 가격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뭐 기업이 망한다든지 국가가 망하는 뭐 이런 디폴트 리스크만 없다고 하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의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경기 여건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채권 가격이 조금 약세를 나타냈던 게 경기가 개선된다는 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악재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예. 그 안전한 자산에 돈을 넣어놓을 이유가 없다. 네. 그런 쪽으로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그 경기 좋아지는 국면에서 마지막으로 일부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러면서 디폴트 리스크가 조금 부각되면서 채권이 좀 위험성이 부각이 되긴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 그렇게 채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성이라든지 그 손실 부분이 뭐 주식이나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가 훼손됐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아주 자세하게 잘 들려주셔서 많은 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DB 대우증권의 윤여삼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중국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하실 주제를 항상 사자성어로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오늘의 사자성어는 뭔가요? 네, 오늘은 앙급지어를 뽑아봤는데요. 어렵군요. 예, 재앙 예. 앙자, 네. 미칠 급자, 네. 연물 지자, 고기 어자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 예상치 못했던 재앙이 아무 관계가 없는 못에 물고기에 악영향을 준다는 뜻인데요. 네. 중국이 지금 그 개혁과 산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엉뚱하게 제3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업체의 그 난개발이라든지 네. 공급 과잉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좀 이제 실질 금리들을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경색이 되면서 기업들의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고요. 네. 또한 우리나라하고 그 중국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그 FTA 관련해서 본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대기업은 좋지만 중국에 진출을 한 그 우리나라 3만 개 기업이 네. 중국에서 싼 제품을 가져다가 한국에 자기의 유통망을 통해서 실어서 내놓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경쟁력 악화 그리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중 FTA를 하면은 그러면은 일단 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리스크가 많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생각보다는 리스크가 예.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네. 정부가 그 방송에 이야기할 때는 중국과의 무역 수준은 FTA가 체결되면 매년 한 35억 달러 정도 네.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거라 그럽니다. 네. 아무래도 신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환경이나 식품, 의료 서비스, 화장품 같은 내수 시장에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하지만 보이지 않게 중국은 국유 기업을 보호를 하기 네. 위해서 유리 문턱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유리 문턱이라고 예, 그렇죠. 하는군요. 비관세 예. 장벽을 네. 계속 높이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또한 그 협상 과정에서도 고품질의 그 폭넓은 FTA를 체결한다고 그러지만 미국과 우리가 체결했던 품목수 기준은 네. 한 99%가 아니라 90%에 머물고 있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점은 우리한테 긍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좀 방어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2차 협상이 이제 품목별로 개별 협상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품목수 기준으로는 90%, 수입액 네. 기준으로는 85%의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이번 그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FTA 본협상에서는 개반 품목이라든지 보호 품목을 정확히 우리가 우위를 좀 선점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끝난 3중전에 18기였었죠. 예, 그때 뭐 이제 개혁 얘기도 많이를 하고 경제 시장화하기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경제 개혁의 핵심 내용이 결정 전문에 담겨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결정 전문이라는 것은 3중 전회가 끝난 다음에 추상적인 문구만 내놓던 그 축약본을 어느 정도 내용을 수정 보완한 내용인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개 분야, 그러니까 경제, 정치, 문화, 사회, 환경 부분의 그 5.1체 개혁을 앞으로 당 주도의 탑다운식으로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개 방안을 이제 구체화시켰는데요. 네. 아무래도 시장 경제화를 새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녀 정책도 34년 만에 좀 완화시키고요. 네. 부동산 규제 정책뿐만 아니라 그 국유 기업의 독점 분야에 대해서 가격 통제 개혁뿐만 아니라 네. 유연화 거래 자유화, 금리 자유화도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하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개혁 정책은 두리뭉실한 내용들이고요. 네. 실제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것은 이번 12월 달에 있는 중앙 네. 정치국회의 그리고 12월에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개혁을 안 하면은 죽는 길밖에 없다. 뭐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강도가 높은 그런 개혁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도 좀 해소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득권층이 좀 많이 누리고 있던 것이 개혁 때문에 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반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상식적으로 좀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안에서도 권력 다툼이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는데요. 네.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그 국가지만 실력주의로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실력보다는 오히려 집안이라든지 네. 자신이 속해 있는 파벌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정치인 2세라고 하는 태자당 그리고 공무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공무원 그 길을 열어주는 관이대 네. 그리고 국영기업들 같은 경우 경영진들은 독점이대라고 하는 용이대를 네. 펼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태자당이나 관이대, 용이대들이 국유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현재 국유자산 가치가 1경 7,5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중국 GDP의 2배 정도 되는 규모를 이런 그 기득권층이 가져가고 네.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기득권층들은 아무래도 파벌 쪽에 좀 더 그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네. 개혁에는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강론에는 지금 반대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 때문에 도시 빈민이라든지 농민들은 아무리 농민들? 노력해도 예. 출세가 안 되니까 예. 사회 불만이 매년 60만 건 이상의 시위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적제도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개혁을 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진 않았죠. 네, 구체적으로 그 로드맵이 안 나온 것은 뭐 네.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자유와 시장 개방과 관련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지방 재정 문제,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문턱과 관련된 국유 기업들의 네.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개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중국이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먼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짧게 좀 여쭤볼게요. 용이대, 관이대를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국영기업도 이게 원래 이제 당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대물림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예. 중국에서는 지도부들 특히 혁명, 유자녀과 가족을 지칭하는 그 홍색 귀족이라고 있습니다. 네. 부모가 정치인이거나 공무원일 경우, 그 다음에 국영기업체 간부들일 경우에는 자식에게 그 대물림해주고 있는 그 음소 제도가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중국에는 14만 개의 국유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들 중에 상당 부분들이 부모나 할아버지가 국영기업에 근무했던 간부들 같은 경우는 또 특채로 채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닌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네요. 네, 앞으로 그러기 네.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개혁, 정치 개혁뿐만 네. 아니라 국유기업 개혁, 국민에는 감시가 돼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선진국들이 더 잘 돼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경제 브리핑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한자녀 갖기 정책이 드디어 없앨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은 그걸 좀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호적제도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근데 이러한 변화들이 점진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또 어떤 기업의 경영 체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1,000만 개의 민간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 1,000만 개 기업 중에서 앞으로 3년에서 8년 사이에 그 300만 개 이상의 민영 기업들이 그 CEO들이 은퇴하고 후계자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네. 후계자라고 하는 부이대, 소위 말해서 2세 경영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해외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네. 부모들이 구두나 티셔츠 그리고 가구나 안경 같은 일상 생활용품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패션이나 미용, 외식 산업과 같은 아주 매력적인 서비스 산업에 네.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새로운 그 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1세 기업들이 일으킨 그 사업 가치만 하더라도 근 7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데요. 네. 2세 후계자들이 제조업을 안 한다 그러면 중국의 성장 엔진도 이제 점차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우리 기업도 그렇지만은 다른 서방 국가들도 그쪽을 많이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청취자께서 방송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중국과 한국이 산업 간에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중국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렇군요. 이 질문은 좀 나중에 좀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중전에서 이 개혁을 우선하는 정책 운영을 강조를 했는데 개혁이라는 건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뭐 7%가 됐느냐, 더 낮아지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둔화되겠죠. 네. 아무래도 개혁이라는 게 피부를 벗겨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 때문에 내년도에 그 중국 정부는 GDP 성장을
목표를 네. 7%로 낮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4분기부터는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는 게 확연하게 나타날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지섭씨, 맛있는 김장 준비 됐죠? 절이고 무치고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뽀뽀로 답해주고픈 김치 한 입. 첫 맛은 내가. 깊은 맛은 김치가.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토요일 아범 오늘 밤 어때? 이런 깐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